태평양 전쟁의 중반, 미국의 반격과 불안한 징조, 연합군의 반격,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 일본 군부는 동남아를 신속히 점령한 이후 석유 고무 등의 자원 채취와 본토를 향한 수송에 힘을 쏟으면서 장차 있을 미국의 반격에 대비해 장기전의 태세를 갖추고 남방작전이 모두 종료되면 북방에서 대소전을 치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언제 쳐들어올까요? 진주만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1943년은 돼야 반격이 시작되겠지. 그런 자신감으로 동남아를 모두 접수한 1942년 3월, 일본은 뉴기니를 공격했다. 이곳을 먹으면 다음은 바로 호주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다. 호주, 뉴질랜드 병사들을 데리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일본군의 전진을 저지시킨 것이다. 아, 놔. 때문에 일본은 일본 본토의 초계 라인이라도 더욱 넓힐 겸 진주만 공습 때 섬멸하지 못한 미 해군의 잔여 병력을 완전 소탕할 겸 태평양 외곽에 있는 외딴 섬 미드웨이를 치기로 했다. 일본, 우리가 가면 미군 놈들도 응수를 하겠지. 하지만 당시 미군은 일본군의 암호를 모두 해독하고 있어서 작전을 모두 간파하고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일본 해군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힌다.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다. 뜨아. 일본은 그간 대승에 취해 교만해져 있었지만 미국의 능력이란 일본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력에 있어 미군에 근소하게 앞서 있었으니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참패를 만회해볼 심산으로 다시 시선을 뉴기니로 돌려 뉴기니 동부 과달카날 섬에 비행장을 지어 호주를 불바다로 만들 생각을 한다. 과달카날 섬,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던 득보섬임. 하지만 일본의 계획은 또다시 미군의 저지로 실패한다. 이때 양측 모두 비슷한 물적 피해를 입고 전투를 끝마쳤지만 똑같은 손실이라면 사실상 미국의 승리다. 당시 미국은 전시경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전력을 급속하게 증강시키고 있었지만 없는 살림에 모든 걸 쥐어짜내고 있던 일본에 있어서는 전력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1943년 2월에 종료된 과달카날 전투는 가히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병력 동원의 모순. 태평양 전쟁은 중일 전쟁과는 사뭇 양상이 달랐다. 일본은 연일 숙련된 조종사와 장교들을 상실했고 때문에 엄청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어 조종사와 간부들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운 장교라고 사회에서 뭐하다 왔는데? 직장 다니다 왔는데요. 병사들의 손실도 크게 늘어나서 42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웬만한 질병이 있거나 신체 이상이 있어도 복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모두 다 입대하는 것으로 바뀐다. 때문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가 입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혼자서 걸어다니고 밥 먹을 수 있지? 네.
통과. 이렇게 보면 일본은 전 인구를 상대로 쥐어짜듯 엄청난 군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내지인만 8천만 명이었으니 한 2천만 명은 동원한 거 아님?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인구 대비 병력 수를 보면 이렇다. 놀랍게도 주요 참전국 중 일본은 생각보다 병력이 적었다. 당시 일본의 공업기술력은 서구 열강에 비해 매우 낙후됐기 때문에 전차나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사람 손이 더 많이 필요했다. 농업 생산도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인구를 부양하려면 역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즉, 전쟁 수행을 위해 일본은 서구 열강에 비해 훨씬 많은 공장 근로자와 농민들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은 여성은 물론 식민지민으로부터도 동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여성 동원은 상당히 저조했다. 일본이 여성 노동력을 본격적으로 동원한 것조차 전쟁 막판인 44년 8월부터였고 만 14세에서 40세 미만의 여성들 중 미혼 여성에 한해서만 1년간의 노동 의무를 지었을 뿐이다. 44년 여성 정신근로령. 이때 군수공장에 동원된 여성들을 정신대라고 불렀다는.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했던 일본은 여성 노동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이 동원한 여성 정신대는 일본에서 47만 명, 조선에서 20만 명 정도였다. 하물며 병사로서의 여성 동원은 군부의 강한 반대로 통신대가 소수 편성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반면 국가 총력전 양상을 띄었던 당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참전국들은 남자는 전선, 여자는 군수 공장이라는 기능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미국만 하더라도 4,300만 명의 여성들이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우 여군의 숫자만 80만 명에 달했고 간호병은 물론 조종사, 탱크 승무원, 저격수, 유격대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조선과 만주에서의 동원, 식민지로부터 병력 동원도 그 시기가 늦춰져 조선의 경우 육군 지원은 1938년, 해군은 1943년, 대만의 경우 육군 지원 1942년, 해군 지원 43년부터 가능해진다. 당시 조선의 지원병들의 모습이다.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외지인에게 총을 쥐어준다는 것은 그러다 전황이 악화된 말기가 돼서야 식민지인에 대한 징병제가 이루어져 조선에서는 44년부터, 대만에서는 45년부터 실시된다. 식민지에서 징병은 원래 계획으로는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선이 무척이나 다급했던 까닭이다. 대신 일제는 병역 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신 일본은 조선인들에 대해 참정권을 46년부터 부여하기로 약속한다. 일본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형제관계를 원하고 있었지만 조선과 대만인들은 모든 면에서 평등한 관계이기를 바라고 있었기에 급박한 전황이 그런 시기를 앞당기게 했던 것임. 이렇게 징병된 조선 청년들이 총 17만 명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들에게 총과 총검 대신에 삽과 곡괭이를 쥐어주며 보급, 토목, 노무 등의 후방 근무를 하도록 했다. 한편 조선에서의 징용령은 일본보다 1년 늦게 시행되어서 1939년이다.
중일전쟁 당시만 해도 모집에 의한 방식을 취했지만 월급 많이 줄 테니 어서들 지원하라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부터는 관의 알선 방식을 거쳐 단계적으로 반강제성을 더하게 되다가 글쎄 지원만 하면 돈 많이 준다니까 어서들 지원하게나. 태평양 전쟁의 말기인 44년 9월에는 완전한 강제동원 체제로 변모한다. 사실 이 사진은 조선인 강제징용 사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중일전쟁 전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일본인들의 사진이다. 이때 해외로 이송된 조선인 노동자들은 주로 광산, 토목공사, 군수산업에 투입되었고 국내에 배치된 조선인들은 주로 댐 건설과 공장 건설 등에 동원되었다. 징용자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근무했고 약 4분의 1이 해외에서 근무했다. 완전 강제징용은 44년 9월부터 일본이 제해권을 잃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된 45년 4월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때 끌려간 조선인들의 수는 무려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나 된다. 한편 만주국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넓은 영토 탓에 농산물의 증산과 철강, 석탄 증산을 도맡아 책임지는데 만주의 농산물로 일본은 물론 조선까지 먹여 살려야 했음. 덕분에 만주의 농촌은 농산물 공출로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일제치하의 동남아. 동남아에서는 군인 사령관이 현지를 통치하는 군정 방식을 취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치안 유지였고 이는 곧 반일 감정이나 항일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동남아 현지에서 어떤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했는가? 바로 화교들이었다. 이들 중에는 중국 국민당을 경제적으로 원조해주던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일본 군정은 가혹할 정도로 탄압을 자행했고 싱가포르에서만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5,000명이 넘는 화교가 처형되었다. 치안 유지 못지않게 중요한 임무는 자원을 본국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특히 석유와 고무는 중요한 군수 자원이었다. 식량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였다. 일본 본국은 병력을 현지에 툭 던져놓고는 나머지 물자는 모두 현지에서 조달하라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앙과도 같았다. 서양 식민지였던 동남아는 그동안 원료를 가지고 종주국의 공산품과 교환해 먹고 살았는데 일본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일본 육군성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도대체 남방의 1억 현지인들을 무슨 수로 먹여 살린단 말인가? 과연 일본이 미역란을 대신하여 이들에게 지급할 여력이 있는가? 게다가 전황의 악화는 동남아 경제를 더욱더 파탄에 빠뜨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곳에서 제공권과 제해권을 잃었기에 연합군의 잠수함과 전투기들이 제집 드나들듯 출몰하여 물자를 실은 일본의 선박들을 시도 때도 없이 격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과 동남아 사이의 수송로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간의 수송로도 가는 곳마다 절단되어 현지에서는 자원을 수출 못해 공산품의 품귀 현상이 심각해졌고 젠장 비누가 없어 목욕 한번 제대로 못해보네. 반대로 일본에서는 심각한 쌀 부족, 원료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젠장 원료가 없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네. 때문에 일본은 동남아의 식민지들을 대거 독립시킬 계획까지 하게 된다. 앞으로 제국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필리핀, 베트남은 독립시켜버리고 고무와 주석 생산지인 말레이와 석유의 생산지인 인도네시아의 보존에 힘써야겠음.